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얘기가 값과 길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1학년 때 연립 방정식 같은 거 풀면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2b는 3 이런 거 있고 뭐 2a 빼기 b가 5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연립해서 풀 수 있잖아. 그때 너희들이 집중하는 건 여전히 a와 b예요. a와 b. 근데 연립 방법은 되게 많아. 여기에다가 2배를 해서 빼도 되고 밑에는 2배를 해서 빼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그치? 심지어는 이 상수를 처리를 해서 뭐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은데 요건 이제 A와 B가 주체인 거고 우리가 이제 도형 문제를 푼다고 하면 길이와 각을 계속 찾아내야 돼. 그 나중에 이제 시그마 그 다음에 뭐 A에 B에 막 섞여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20까지가 뭐 AN인데 여기에는 무슨 뭔가 식이 있고 그 다음에 AN은 N 더하기 뭐 P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두 개가 가조건, 나조건 막 이렇게 들어가. 나중에 이제 요런 거를 좀 많이 풀 거거든. 이것도 같은 개념이야. 이것도 너희들이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그마의 차원이 있고 AN 차원이 있어요. 그때 AN과 SN, 시그마의 차원 얘네들의 관계식, 숨어있는 관계식이 하나가 있고 그치? SN에서 SN-1, 뭐 AN,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잘 관찰을 하면 풀이 방향이 보여.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치? AN이라고 하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전체에다가 시그마 20을 씌우는 거야. 뭐 이런 방법도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연립의 방법에 결정을 내는 거,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야. 거기가 원래 어려워. 그래서 너희들이 헤매다 보니까 선택장애가 오고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이 흐름이 참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 해설은. 근데 내가 이 흐름을 못 잡는 이유가 그거야. 선택장애가 와서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각을 구해야 되나 길이를 구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상황이 온 친구들은 그 자체로 사실은 좋은 거야. 왜냐면 그조차도 답답함이 없으면 실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일단 이 답답한 부분까지 왔으면 여기를 살짝 넘어가면 실력이 확 올라가요. 거기를 올라가면은 거기서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못 올라가도 내신 정도면 도형 문제들도 외워서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문제가 이게 이제 과거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공부 양이 되게 많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 예를 들어서 수학을 200문제 풀어야 돼. 근데 내일 당장 시험이야. 근데 이거를 200문제를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 해설을 옆에서 펼쳐놓고 문제를 외우고 해설을 외워. 통째로 막 외우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시간이 한 6시간 남았어.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해설 없이 펼쳐서 다시 한번 암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거든. 그 기억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야. 수학에 있어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게 금방 까먹어. 왜냐면 암기를 한 방법은 오래 가지를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좀 길게 오랫동안 잡고 가고 있어. 예를 들어 수능형으로 이제 바꾼 사람들은 그게 더 중요한데 얘네들을 이제 도형은 특히나 해설을 보면은 큰일 나. 초반에는 해설 보라 그랬잖아. 그거 상관없어.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막힐 때 있잖아. 막힐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계속 막힐 때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때가 올 때마다 지금은 괜찮아요. 시험이 임박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유가 좀 있어. 그 상황이 올 때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야. 이게 사실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마다 그거를 계속 이겨내려고 하면 그때 실력이 많이 올라가.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 공부하다가 너희들 슬럼프라고 하잖아. 슬럼프라는 걸 겪어봤니?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력이 나는 충분히 올라온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럴 때가 있거든. 재수생들이 그런 슬럼프가 많이 와.
현역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바빠. 뭔가 그냥 학교 행사도 많고 뭔가 한 게 많아서 그 슬럼프라고 하는 게 왔다 그냥 살짝 있다 그냥 가버려. 근데 재수생들은 하루 종일 수능 공부를 하거든. 열 몇 시간씩. 그 시간 동안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몇 달을 하다 보면은 나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실력 변화가 없고 모의고사 점수는 그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왜 좋은 거냐면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 있잖아.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 변화가 없을 때 그 순간이 내가 앞에 이렇게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느껴졌을 때 있잖아. 그때가 되게 좋은 상태인 거야. 왜냐면 앞에 막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뭔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 있잖아. 그때가 이게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순간이 온 거거든. 되게 좋은 거야. 수학 문제는 다행히도 그 순간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존재해.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수학에 그냥 어쨌든 매력이 생기면 그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문제 푸는 걸 되게 즐겨합니다. 특히는 도형이 조금 그래. 매번 풀 때마다 다른 도형이고 비슷한 도형도 있지만 이거를 나를 막아서는 애들이 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 그래서 그 달라진 부분들을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 내신을 준비할 때는 외워서 암기력으로 승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도 아직 여름도 한 번 남아있고 다음 겨울 방학도 한 번 남아있어. 그래서 도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뭐 외워버리지 뭐 이런 정도로 얘를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지금은. 근데 매번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형 문제를 풀 때 집중하는 거를 계속 될 때마다 조금씩 해봐. 자, 이번에도 58번도 그렇게 한번 보여줄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그 널브러져 있는 그 조건들을 뭉쳐야 되거든. 하나의 삼각형으로 얘네들 보통은 정보를 끌어당겨갖고 그걸 풀어주게 돼.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 여기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여기 수직 각의 조건과 길이의 조건이 하나가 나왔지. 그 다음에 각 A의 외곽 그러니까 각 A의 외곽이면은 이렇게 일단 2등분을 했으면은 뭐 90도를 2등분한 거니까 이게 45도인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애도 각을 또 2등분을 해요. 여기는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기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P 같은 데. 자, 새로운 삼각형이 하나가 생겼어. 자,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관계식이 PB라고 하는 PB는 요 길인데 요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에 이 각의 정보가 뭔지 모르겠는데 2분의 1 ACB래요. ACB 요 각에 대한 얘기네. 각 ACB 얘를 했더니 루트 5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64예요. 이건 아마도 뭔가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나오게끔 하는 작업이겠죠. 사인 제곱에 ACB 그러면 요 각이 이게 같은 각이 아니야. 요 각을 반, 2배를 했네. 2배를 한 각에 대한 정도를 찾으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길이에 대한 부분은 4라는 정보가 나왔어. 이 4라는 정보 말고 다른 길이들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길이에 집중한다는 거야. 그럼 4는 찾았고 다른 애들 정보가 없어갖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길이 부분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각에 대해서는 조금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길이는 안 되겠고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런 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가 x면은 여기가 파이 빼기 2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그냥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런 각도 찾아낼 수는 있겠죠. 이 점에다가 요놈 45도 계산을 하면은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각과 관련된 애들을 좀 조사를 해봅시다.
각 C라고 할게요. 그냥 표현상. C. 얘를 좀 표현을 해볼게. 여기의 각은 당연히 이거 계산하면은 어렵지 않지? 파이 빼기 2분의 파이에다가 여기에 파이 빼기 2x를 계산하시면 여기에 2x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러고 났더니 여기 각 C라고 한 이 부분을 절반을 하면은 뭐 어렵진 않네. 얘를 절반으로 했더니 여기 x라고 하는 애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각 C. 지금 각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이제 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으로 가봅시다. 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니까 이쪽 삼각형을 또 조사를 해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암산이 돼갖고 탁탁탁 하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천재라 그러는데 이 각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이걸 풀기 전에 다 알지 못해. 그래서 각을 조사한다는 거는 요 안에서 각 다 찾아내고 요 안에서 각을 다 찾아낸다는 조사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난이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노란색 삼각형은 P에다가 요 각에다가 X 더하고 4분의 파이를 더하면은 삼각형이니까 내각의 합, 각을 조사한다. 뭐 요런 정도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 C랑 X랑의 관계, 그 다음 각 P랑 X랑의 관계가 있어. 그럼 X는 이쪽으로 넘겨서 X를 여기다가 대신 각 C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2분의 1 각 C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연립하는 건 별로 없으니까 각 C라고 하는 애를 2분의 1까지 표현하자. 그러면 X가 없어지고 2분의 파이 빼기 각 P. 이 정도로 C와 P의 관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C랑 P가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사실 멀리 떨어져 있거든.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이쪽에 정보를 막 넓으로 틀어놓고 이쪽에 정보를 막 넓으로 틀어놔. 결국에 얘네들을 연립을 해야 되는 거야. 왼쪽 삼각형과 이 오른쪽 삼각형을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매개차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길이가 될 수도 있고 각이 될 수도 있어. 그걸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 요 각에 대해서 여기 각 C입니다. AC, 이게 C.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그쵸? 자, 쟤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에 대해서 하나 더 합시다. 정보들을 빼내면 여기 각 P에 대해서 여기 각 P하고 관련된 애가 있으니까 삼각형 ABP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쓸게요. 각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사인에 여기 4분의 파이가 PB랑 연결이 되지. 사인에 4분의 파이분의 PB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각 P 사인에 P 분의 AB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 2R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주면 좋긴 한데 자, 요 놈이 이렇게 곱해지면 우리 PB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사인에 P를 곱하니까 AB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정보랑 이제 합체가 되는 거지. 여기에 각 2분의 C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놈이 사인 P로 바뀌어버리죠. 그치? 그래서 이게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쪽으로 나눠버리면 AB라고 하는 길이가 나와요. 이놈의 이 정보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나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 좋긴 한데 예측이 잘 안 될 거야, 처음에는. 뭐 연립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값으로 나올지 그게 잘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뚫고 가는 거야. 길이는 안 될 것 같고 각으로 얘네들을 승부를 보자 하고
각에 집중해갖고 막 털어내요. 왜냐면 여기도 각이 있고 여기도 각이 있고 마지막에 구하는 애들 이런 게 좀 힌트가 됩니다. 됐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러고 나면은 A, B가 루트 10이니까 이 길이를 찾아내면은 마지막에 A, C, B의 사인 값이잖아. A, C, B 사인 C에 요거 분에 요걸 해주면 되지. 이거 분에 요걸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요거를 이제 보는 관점을 다시 좀 바꿔볼게. 자, 관점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예측하는 거야. 문제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주어져 있는 길이는 이 길이가 4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보는 거야.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좋은지.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 이렇게 지금 푼 거고, 이걸 처음부터 문제를 이제 작정을 하고 어떤 타겟팅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똑같아.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너희들의 어떤 이제 선택 장애를 조금 극복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봅시다. 얘를 보여야 돼.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은 아주 좋은 삼각형이라 그래서 길이 하나가 있고 각 하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털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위에서 요 각에 대한 요 세타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찾으래요.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려면 다른 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요 길이가 됐든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 목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 4라는 정보가 있으니 길이 요거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각. 근데 요 놈은 마지막 구하라고 한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이쪽 각을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거분에 이게 되니까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고 이 길이로 한번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 볼까라고 계획을 세워요. 플랜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형 문제가 풀이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 여러 개가 나오는 거는 나는 이 문제에서 이 길이를 찾아낼 거야 라고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얘를 찾아내면 풀리는 거야. 아, 근데 나는 이 각을 찾아낼 거야. 이쪽 각을 찾아낼 거야. 라고 목적을 갖고 들어가면은 얘를 타겟팅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찾아내려면 다시 이제 봅니다. 이거 길이를 찾아내려면 각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 각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치? 사인 법칙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 요거에 대한 요 길이에 대한 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돼.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각에 대한 정보를 더 파내서 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쓰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가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각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각을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서 각을 조사하고 각에 대한 관계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쓰면서 이 정보랑 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풀리게 돼요. 어려운 겁니다, 원래.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근데 그 문제들 풀 때도 비슷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알려준 방법 말고 알려준 방법을 한번 뭐 복습은 해보고 나는 진짜 요 놈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낼 거야 라고 타겟팅을 해서 그렇게 굴려가. 이렇게 뭐 뺑뺑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난 요 각을 어떻게 해서 찾아내볼래 라는 목적으로 가셔도 되고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풀어준 게 아마 풀이라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79번도 한번 비슷하게 가봅시다. 79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일단 A, B, C, P, Q 1대2, 2대1로 대분한 점을 여기 PQ 길이가 3이니까 뭐 여기도 다 1이 되고요.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상당히 많은 삼각형이 됩니다. 자, 당연히 뭐 이렇게 이제 여기 길이도 2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내분점으로 찍은 애들 요 길이 자체도 이것도 길이가 같아지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상당히 많네. 자, 이런 상태고 이때 PBQ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아니 그러면 뭐 1은 정해져 있으니까 요 각만 찾아내면 끝날 것 같아, 그치? 외접원의 길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1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요 각이 핵심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보이면 좋냐면 여기서 닮음이 보이면 좋아. 닮음이 보이면 좋아요. 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파란색도.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위쪽 삼각형 여기 1, 2, 2가 돼서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각을 공유하고 있지. 파란색과 흰색이 여기를 공유하고 있어요. 요 각이 같고 그럼 여기도 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서의 각도 여기가 세타가 돼요. 닮음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것만 구하면 되냐면 닮은 비가 되게 중요해. 여기 길이가 1이잖아. 여기 길이만 찾아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찾을래? 이제 이런 거지. 요 길이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도 괜찮고,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길이가 1, 2분의 2분의 3이 되지. 그래서 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 되죠. 이러분의 이거. 이제 그러면 끝났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엄청 헤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맨다는 게 답은 나오는데 뭐 여기 저기 구하고 뭐 길이 구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나면서 엉뚱한 데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 길이는 구하는 거는 뭐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구해도 되고 또 뭐 피타고라스 사용해도 되고 편한 걸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EBS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고급진 문제가 없어서 아까 얘기한 그 이제 길이를 추적하고 각을 추적하는 그 부분이 좀 약해. 근데 기출문제, 수능 문제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탁탁 보여요. 그래서 거기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다시 연습을 할 거야. 자, 하여튼 그 다음에 94번을 또 봅시다. 이것도 계산이 그냥 각이 같죠? 각이 같은 삼각형이에요. 여기 수식이 그냥 올라오는 거구나. A, B, C. 그 다음에 B가 여기 60도구나.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BC가 길이가 2. 여기가 수직이구나. 여기가 수직. 뭐 여기가 2면은 저기가 수직이면 60도에서 1, 3까지는 길이를 준 거고, 이때 각이 여기 세타로 갑시다. 여기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가 세타가 각이 같고, 그때 AP, BP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P. AP면 여기네, 여기. 여기의 제곱과 BP 제곱을 구하시오. AP에다가 PC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면 뭐 사실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 일단 각에 대해서 조사합시다. 길이는 2, 1, x 3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편의상
여기를 그냥 편의상 여기 x, y, z 뭐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x의 y제곱을 구하시오. 저 길이를 구해야 돼, 최종적으로. 자, 근데 길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세팅을 할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을 조사를 할 거야. 이제 각을 조사를 할 건데, 자,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타가 60도. 60도. 근데 잘 봐봐. 여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타가 이쪽에도 있지. 삼각형이. 각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각들을 한번 다 털어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타가 60도니까 여기 각이 이제 파이만큼이 돼야 되고 이게 120도가 돼요. 자, 근데 이 각이 이쪽도 30도가 있지. 여기가 30도야. 마찬가지로 여기 네모라고 하면 세타 더하기 네모가 30도야. 그럼 세타 더하기 네모 30도니까 여기가 150도가 됩니다.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볼게. 세타랑 세모랑 더하면은 90도야. 여기 세타, 세모 더하면 여기가 90도가 돼야 돼요. 됐지? 각을 조사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럼 그때 다시 길이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자, 이제 각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니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여기 120도. 코사인 제곱식 쓰겠지. 그쵸? 코사인 제곱식을 써도 괜찮고, 사인 법칙으로 가볼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든 그냥 써도 다 되는 거를 또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에 그럼 이제 이 xy가 있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를 구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는 하나를 더해. 150도. y제곱 z제곱. 그럼 이쪽도 x제곱 z제곱이 되면서 xz가 또 두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대수를, 그러니까 미지수 3개짜리를 제곱까지 들어간 애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코사인 제곱법칙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른 거야. 1학년 때 나는 좀 해봤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보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제곱법칙도 한번 해보세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미지수를 저 정도를 내가 불려봤더니 안 됐네 라는 경험이 있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돼. 일단 경험을 해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높다 라는 생각을 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돼요. 다른 길. 그렇게 해서 시도해서 이좀 나한테 버겁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으시면 돼.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사인 법칙 아니고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사인 법칙. 자, 여기 세타를 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타가 있으니까 삼각형 먼저 ABP에서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사인 세타분의 Y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기 좋은 건 요거죠. 120도분의 1. 그치? 사인 120도면은 2분의 1분의 1이 되니 2가 되네요. 그럼 Y라고 하는 애는 2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을 바꿉니다. BCP. 요걸 이제 3개를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 3개를 다 조사를 해. 그러면은 뭐 같은 구조로 사인 세타 분의 Z라고 하는 애가 사인 150도 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90도. 90도짜리는 사실 X제곱, Z제곱은 3 얘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근데 하여튼 일단 써봅시다. 사인에 다르게 써볼까?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잖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얘는 사인 90도 90도분의 루트 3. 얘는 1이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왜 바꿨냐면 이게 Z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 여기서 Z에 대해서 풀어내기가 쉽죠. 얘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요건 사인, 요건 코사인. 나눠버리면 Z는 없어지니까 탄젠트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탄젠트 세타가 값이 뭐 가볍게 나와요. 4분의 루트 3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y값 나오는 거고 요거를 이제 잘 집어넣으면 열림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요 놈을 저 세타로 표현을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연립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길이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그래도 좀 찾아내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막 제일 안 좋은 도형의 풀이 방법이 여기저기 막 다 대수시는 거야. 여기저기 다 대수시면은 실패 확률이 더 커져. 집중을 안 해서 실패 확률이 더 커집니다. 자, 일단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거 기출 각인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들 그런 걸 좀 해결해 봅시다. 자, 10분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